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7시 38분입니다. 월봉 끝났어요. 월봉 끝났는데 결과는 매우 나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못하겠어요. 오늘까지의 결과만 봤을 때는 안 좋아.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설명을 해야죠. 안 좋은 걸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안 좋게 끝난 거예요. 내일 운이 좋아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당장 끝난 걸로 봐서는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 건 그냥 안 좋다라고 어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뭐 어떤 분은 수급 그딴 거 이제 안 보겠다. 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 7월 12일 이후, 그 다음에 1월 1일 이후, 4월 1일 이후, 6월 1일 이후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는 13.2조 매수입니다. 외국인은 37.7조 원 매도예요. 자, 그럼 1월 1일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1월 1일 이후. 자, 1월 1일 이후로 딱 따져보니까 없어. 여기는 12.2조 매도입니다. 자, 4월 1일부터의 데이터를 볼게요. 자, 4월 1일부터 봤더니 여기는 2조예요. 2조 매수. 여기는 6.6조 매도입니다. 자, 6월달. 자, 6월달을 봤더니 0.58. 1조도 안 돼요. 0.58조 매수고 여기는 1.9조 매수입니다. 자, 지금 상승하는데 배팅된 돈이 이게 다예요. 1.9조. 이게 상승하는데 배팅한 돈이에요. 이 돈으로 올린 거예요. 심지어 개인은 매도하지도 않고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건 설명할래야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저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야 뭐 상법 개정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썰을 풀 수 있겠지만 저는 돈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없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식을 팔아가지고 다른 걸 샀다. 다른 걸 샀기 때문에 그 종목은 더 오를 수 있다. 산 게 있지 않냐. 그럼 잘 보세요. 삼성전자를 팔고 소형주를 샀어. 그러면 소형주가 오를 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삼성전자는 내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팔았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조 팔아서 소형주를 3천억을 샀어요. 매도로 7천억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천억 산 주식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1조를 매도한 삼성전자는 오르나요? 내리나요? 오히려 내릴 확률은 삼성전자가 더 큰 거지. 대형주잖아. 그리고 더 많이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금의 흐름만을 봤을 때는 이게 강한 상승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 이게 지금 6개월봉, 3개월봉이 죄다 수급이 매도예요. 죄다 매도라고. 심지어 작년 고점 이게 400인데 400에서 지금까지 37.7조를 매도했어요. 매도하는데 급등하는 거예요. 매도하는데. 더 올라. 14%나 더 올랐어.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기한 거는 작년 7월까지 올랐던 종목과 지금 오르는 종목은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그때 올랐던 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지금 오르는 종목은 뭐 현대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예. 그런 종목들로 올리다 보니까 예. 누르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2021년도에 개인이 매수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올리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은 뭐 그 당시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없어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 말대로 매물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매물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13.2조를 매수했어요. 여기는 37.7조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밑에가 외고 매도를 했으니까 위가 개예요. 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딱 떨어지면 요거는 하락 신호가 되고, 네, 밑으로 빠졌다가 위로 올라오면 요건 상승 신호가 되더라고요. 네, 여기죠, 여기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왔죠. 근데 여기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 증시가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네, 이제 약간 대든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응? 요 형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고점이 나올 만한 위치까지는 같아요. 고점이 나왔다? 아니요. 고점이 나올 만한 위치까지는 일단 간 걸로 보여요. 근데 확실하게 고점을 찍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하락세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눈치는 한 번 더 보시면서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거래를 잘 보세요. 다른 거 말고 최근의 거래를 한번 보시면 지금 개인이 매수가 제일 적은 날이 요 20일이랑 그 다음에 12일인데 여기죠? 12일. 네. 9조. 그 다음에 9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얼마가 있냐? 4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9조 4천억에서 지금 13조 2천억까지 늘었잖아요. 요건 얼마냐 보면 3조 8천억? 3조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대충 요렇게 따졌을 때 4.2조 원 정도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기일 이후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한 금액이 4.2조예요. 4.2조. 자, 이 금액이 작냐? 안 작아요. 예, 왜냐? 4월 10일 이후 예, 현재까지 최고치가 8조예요. 매도가. 그러니까 개인이 최고로 매도를 누적으로 많이 했을 때가 8조인데 지금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했던 금액 중에 절반을 개인한테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고점에서 물량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눈에 안 보여요. 물량이 넘어가는 건 전혀 눈에 안 보인다고. 오히려 증시가 계속 오를 거라는 이야기만 계속 도는 거죠. 물량이 넘어가고 있는 건 전혀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최근 거래 일수를 보면 여기 이제 35조 1000억에서 37조 7천억이니까 2.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매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최근에 2.6조 원의 현물을 청산했죠. 그래서 잔량이 얼마예요? 잔량이 1.9조입니다. 이번 달에 남은 주식이 1.9조예요. 근데 얘가 어디서 올라왔냐? 357에서 올라왔어요. 357에서 414까지 올라온 동안에 투자한 돈이 1.9조입니다. 저는 이 돈을 다 털면 급락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개인이 1.9조 원마저 다 털고 나면 공백이 생겨요. 수급 공백인 거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봐요. 남아있는 돈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응? 1.9조 원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1.9조 원을 언제 다 털 거냐? 그걸 관찰해야 돼요. 이걸 다 털어야 이제 아무런 돈 안 들이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 치면서 내려가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돈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돈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봉을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봉을 신뢰할 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6개월 봉도 장대양 봉으로 끝났는데 거기에 매도 금액밖에 없고 3개월 봉도 장대양 봉으로 끝났는데 거기도 6.6조 원의 매도 금액밖에 없어요. 그럼 봉은 올라가는데 매집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집이 없다고. 외국인은 전혀 매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시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증시를 끌어올려야 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주식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한 거죠. 여기서 주식을 사서 올린다. 그럴 수 있어요. 주식을 사서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느냐? 많이 팔고 적게 사서 올리는 거죠. 많은 금액을 팔고 적은 금액을 사서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적게 팔고 많이 사서 올리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지수가 너무 높아. 자, 이게 바닥 찍을 때의 현상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선을 지수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쳐올리는 거죠. 반대로 개인의 수급선이 이건데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데 종가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고점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고점 신호를 만들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고점을 만들 만한 그런 위치에는 비스무리하게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갭으로 딱 떨고 해야 되는데 하락하고 싶으면 딱 갭으로 딱 떨구면 돼요. 갭으로 딱 떨군 다음에 밀어버리면 돼, 돈으로. 갭 한번 뚝 떨어뜨리고 개인한테 한 1.2조 원에서 한 1.6조 원 사이 현물만 딱 넘기면 끝나요. 그러면 끝이야. 그렇게 한번 주고 나면 이제 끝이라고. 그걸 되돌려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끝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나와. 지금 올라가면서 그 봉이 안 나와요. 개파락으로 뚝 떨어져서 이 아래로 찍어 누르는 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 방향을 바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투자자분들께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 안 보이니까. 근데 돈은 깨작깨작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6,900억 넘어갔어요. 6,900억.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6,900억이 작아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제도 그러니까 전날도 금요일인가? 한 5천억 정도 넘어간 것 같고 지금 뭐 매일매일 넘어가는 돈이 나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넘어가고 있기만 하지 그게 실제로 넘어가는 게 증시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막 훅 떨어져야 되는데 증시는 빠지지도 않으면서 돈만 살살살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니까 보고도 못 믿는 거죠. 자, 개인 보세요. 여기 1조 5천억 사는 걸 시작해서 1조 5천억 샀다가 5천억 팔았으니까 1조 남았어요. 대충 1조 여기 1조 샀죠. 2조 여기 1조 샀죠. 3조 그럼 4거래일 동안 3조 산 거야. 그리고 이틀 동안에 7천억 그러니까 3조 7천억을 이렇게 산 거죠. 3조 7천억 하나 둘 셋 넷 6거래일 만에 3조 7천억을 쓸어 담았습니다. 개인이. 근데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아, 개인이 사도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결과에다가 원인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했는데 빠지면 역시 개인이 매수했는데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이 매수했는데도 오르니까 이제는 개인이 세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외국인이 보시면 요 날짜부터 6월 25일부터 2천억, 7천억, 8천억, 아니다. 2천억, 7천억, 9천억, 7천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그러면 요거만 해도 9천억이고 요거만 해도 9천억이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1.8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합치면 2.6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에 2.6조를 내다 팔았어요. 내다 팔았다고. 몇 거래일 만에? 하나, 둘, 셋, 4거래일 만에. 자, 여기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얼마 샀어요? 얼마 샀냐? 3.1조 샀어요. 3.1조. 근데 3거래일 만에 2.6조를 팔았어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고. 4거래일에 3조. 4거래일에 3조. 4거래일에 2.6조. 네. 그러면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비스무리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티가 안 나. 예? 티가 안 나요. 여기 보시면 요 3조 원 들어올 때 3조 원 들어올 때 여기 71포인트, 41포인트, 43포인트에서 이게 지금 150포인트가 올라갔는데 그죠? 여기 3조 원에 여긴 지금 4거래일 동안에 2.6조가 빠져나갔는데 뭐 한 50% 빠졌나? 50%도 못 뺐죠. 왜냐면 여기에 지금 4포, 15포니까 19포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뭐 내린 게 뭐 30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조를 내다 팔았는데 30포 내리고 3조를 매수했는데 150포인트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 있어도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황당한 거죠. 근데 지금 돈은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확인하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만약에 여기서 개인화 때 대량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개파락 한번 뚝 떨구면 이미 돈이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 더 쉽게 내릴 수도 있어요. 단 아직은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당장 어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이 살살살살살살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봐서는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여기서 외국인이 현물 매집하고 개인이 현물 매도하고 있으면 더 화날 것 같아요. 다행히 증시는 오르고 있지만 외국인이 현물을 신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수 있는 거죠. 6개월 봉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도, 3개월 봉으로 봐도 외국인은 매도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금 봉이 굉장히 잘못된 봉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수급과 역행하는 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 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봉 이야기를 좀 해야죠. 다음 봉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 봉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다음 봉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2개월 봉이에요. 2개월 봉인데 2개월 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2개월 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고가가 여기잖아요. 422.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고가를 지금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넘길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수급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현물 수급만 봤을 때는 없다고. 없어요. 여기까지에 지금 들어간 돈이 3.7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윗꼬리, 조만한 윗꼬리 하나 그리는데 들어간 돈이 3.7조예요. 지금이 414고 고가가 422면 8포 정도 되는 건데 이 8포 사이에 거의 4조 원 정도의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4조 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고가를 넘을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 지금의 자금 흐름을 제외하고 보면 너무 가까워. 네? 너무 가깝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지금 이게 월봉의 고가고, 그죠? 그 다음에 2개월 봉의 고가고, 3개월 봉의 고가고, 6개월 봉의 고가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네. 다음 봉이 되면 1구간이에요. 여기 1구간에 시작하고 3개월 봉도 1구간에서 시작해요. 그 얘기는 고가가 안 넘으면 떨어져요. 고가가 안 넘으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네? 422.01이란 숫자가 그냥 단순하게 월봉의 고가가 아니라 6개월, 3개월, 2개월의 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길 못 넘으면 다 하락 구조로 바뀌어요. 월봉 빼고. 월봉은 하락 구조로 안 바뀝니다. 근데 월봉을 제외한 그 상위 봉들은 다 하락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422.01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중요한 숫자입니다. 네, 엄청나게 중요한 숫자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볼베를 넘었어요. 388이 볼벤이에요. 네. 지금 볼벤을 넘어간 봉이 코로나 때 말고는 거의 없어요. 네. 자, 여기는 넘어가면 빠져요. 넘어가면 빠진다고. 밖으로 나가면 빠지고, 여기도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쳐박았잖아요. 근데 요때 빼고, 네? 요때요. 여기가 언제냐면 2011년이에요. 요 시기를 지나서 최근 동안에 밑에서 올라온 건 코로나 때가 유일해요. 유일해. 2021년도는 볼벤에서 시작해서 볼벤에서 끝났고 2020년에만 이제 쳐올렸어요. 근데 지금 볼벤을 넘었단 말이에요. 네? 볼벤을 넘었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만 봤을 때는 여기도 저렴한 게 아니죠. 388 위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거의 코로나 때 수준까지 온 거예요. 코로나 때 그 연봉이 올라온 수치만큼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거부감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잖아. 지금이 과연 낮은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선은 이건 연말까지 계속 여기에 있어요. 347 정도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로 나오면 가야 될 자리가 굉장히 멀어요. 볼벤 20까지 가도 388이에요. 네? 볼벤 20까지 가도 388이라고. 그 다음에 상단선까지 가면 347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이 매수해야지. 네?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근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잖아요. 그리고 잔고가 계속 줄어들어. 지금 연봉으로 봤을 때는 잔고가 없잖아요. 매도만 있지. 12.7조였나 아까 매도가? 네. 매도 물량만 들고 있다고요. 근데 매도 물량만 들고 있는데 이런 양봉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걸 이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자금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지키는 게 정상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의문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올 거면 차라리 매수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매수는 일치 안 하고 매도만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봉을 이제 어떻게 연말까지 지킬 건지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로 못 바꿀 거라고 봐요. 외국인은 여기서 매수로 못 바꿔. 너무 많이 왔어. 매수로 바꿀 수 있는 계속 기회가 있었는데 매수로 바꿀 기회를 다 버리고 올라왔고 지금 이제 고점에 와서도 매수한 것마저도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매수로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적된 이 자금들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일정 구조를 언제 정리하느냐. 일정 구조. 월봉에다가 투자했던 일정 구조를 언제 정리하느냐죠. 자,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더 이상 안 오른다. 더 이상 안 오른다라는 건 고가를 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고가를 넘지 않으면 아래로 갈 자리들이 보이죠. 자, 연봉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가 388이에요. 그러면 388까지 내려가겠죠. 388까지 내려가는데 중간에 이격을 해소하는 자리가 하나, 둘이 있어요. 이게 397, 그 다음에 39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주봉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는 38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86까지 내려오면 이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계속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매수를 생각하는 거지. 왜? 위에 있는 봉은 안 보여. 네? 위에 있는 봉은 안 보인다고요. 연봉이 지금 어디에 있고 2개월 봉이 지금 어디에 있고 3개월 봉은 지금 어디에 있고 그럼 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1봉이 저가를 안 깨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상방인 게 1봉이 저가를 안 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봉들은 다 공중에 붕붕 떠 있어요. 공중에 붕붕 떠 있다고. 얘도 지금 볼벤이 여기잖아요. 볼벤이 여기 있다고. 그냥 공중에 떠서 막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갈 것처럼 계속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죠. 위로 갈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위로 간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하고 그 상위봉을 봤을 때의 흐름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고가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저는 굉장히 하락에 유리한 모양새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가를 못 넘을 거라고 일단은 어필할 수는 없어요. 고가를 못 넘을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왜냐면 아직 갭으로 확실하게 시세를 죽인 봉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 고가를 못 넘는다는 거 422.02를 못 넘는 거는 이게 지금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모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얘 빼고. 월봉은 하락으로 전환 안 됩니다. 투심이 안 내려가요. 투심이 내려가는 건 이 세 가지예요. 6, 3, 2. 이 봉들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락이 스타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이 여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길 뚫었을 경우에는 무릎이에요. 왜냐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두 개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를 넘겼을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안 돼요. 예를 들면 430까지 간다. 간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반대로 오르고 나서도 내려 꽂는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양쪽 다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고가를 넘었을 경우에는 좀 애매해 보인다는. 근데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397 라인에서 386 라인까지 이 정도 공간까지는 사실 조정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봉이 다시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봉이 위로 뻗어나가려면 이 정도까지의 조정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97.25 있죠? 여기 397이 뭐냐? 주봉의 저가예요. 주봉의 저가라고. 그러니까 397을 오는 순간 2개월 봉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 도달하는 순간 주봉은 죽어요.
사망합니다. 예, 아래로 꺾이면서 얘는 하락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구조는 올라가기에도 그렇고 내려가기에도 그렇고 다 딜레마인 거예요. 봉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내려가려고 폼 잡으면 봉이 다 망가져요. 여기서 397까지 빼면 봉 싹 다 망가집니다. 봉 다 망가질 거예요. 1봉, 2일봉, 3일봉, 주봉까지는 다 망가지고 심지어 2주봉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봉이 월봉 하나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함부로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가를 넘기자니 또 눈치가 보이고 양쪽에 대한 그런 눈치를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건 계속 고가를 넘기지 않으면서 개인한테 현물을 주는 거예요. 현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듬뿍 맛있는 현물을 계속 주는 거죠. 3,500 간다, 4,000 간다, 그런 식으로 계속 넘겨줘야 돼요. 현물을 팍팍팍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오늘은 기관 때문에 조금 실망해요. 오늘 만약에 한 7천억 정도를 그냥 개인한테 넘겨줬으면 더 회피했을 텐데 중간에 기관이 껴가지고 뺏어 먹는 바람에 개인한테 충분한 현물이 넘어가지 못한 거는 아쉽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물의 상황만을 봤을 때 현물만 놓고 보면 저는 상승의 여지가 크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물의 상황만 보면. 그리고 현물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행동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치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국면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파생 쪽은 모르겠어요. 파생 쪽은 이게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려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위로 한 번 더 치고 올리겠다라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322까지 한 7.4% 정도 남았거든요. 7.4%면 2%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호재 하나 잡고 끌어올리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담스럽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이번 주에 가장 핵심은 이주봉이에요. 이주봉. 이주봉이 음봉으로 끝날 수 있느냐, 그리고 주봉이 고가를 안 넘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셔야 됩니다. 고가를 넘고 내리면 조정이죠. 예? 고가를 넘고 내리면 조정이라고. 그러니까 421을 넘은 다음에 하락하는 건 상위봉 입장에서 6개월봉, 3개월봉, 2개월봉 모두 조정에 해당됩니다. 조정. 그건 다시 갈 여지도 열어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422.01을 못 넘고 떨어지는 거는 이건 하락이 될 가능성도 큰 거죠. 수급만 봤을 때는 저는 하반기는 아래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해요. 하반기는 아래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설사 오른다고 해도, 설사 올라간다고 해도 아래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급 구조는 어차피 넘사벽이에요. 넘사벽이라고. 이미 뭐 거의 13조 가까운 돈이 하방으로 집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봉을 바꾸기가 힘들 거예요. 봉을 바꾸기가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봉에 맞춰서 돈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이 돈을 따라가는 상황이 오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계속 자금만 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계속 현물을 개인한테 넘겨주면 올려 팔기 위해서 증시를 올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계속 반복하지만 449를 안 가면 322로 가는 거예요. 449로 안 가면 322로 가는 거라고. 42.02를 안 가면 당연히 322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라고. 이걸 안 가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안 간다는 말을 못 하겠다니까, 아직까지. 여기를 안 가면 322로 가는 거예요. 그럼 322로 가는 길목 중에 385, 360, 그죠? 322, 303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도달하면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라고. 왜? 여기 도달하는 순간에 개인한테 넘어간 현물이 꽤 될 거라고요.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도 꽤 다를 거라고. 왜냐면 385까지 빠지려면 20호가 빠져야 되는데 20호 빠지는 동안 돈을 얼마나 매도하겠어요. 그 돈의 크기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385까지 빠지는데 2조 넘게 매도했다. 그러면 360까지 가는 거예요. 왜? 1.9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하락을 시작하면 당연히 현물이 넘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쉽게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문제는 지금 딱 틀어막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돈만 넘기지 봉이 안 움직여. 돈만 넘어가고 봉이 안 움직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소문으로 떠도는 블록딜이 있는데, 뭐 블록딜의 경우에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뭘 알아야 해석하지. 자, 곧버스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거의 멘붕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뭐 그게 당연한 거죠. 네. 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고 열이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지금 3,100 수준에서 막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 아무 걱정 없어요. 지금 3,500, 4,000을 바라보고 지금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걱정이 없어. 오히려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3,300을 갈 건데 니네 곧버스 큰일 났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사실 곧버스 보시면요. 개인이 한 200억 샀나? 개인이 한 210억 샀어요. 곧버스 개인이 210억 산 거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4조 원 넘게 샀잖아요. 며칠 동안에. 곧버스는 시총이 2조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며칠 동안에 개인이 현물을 4조 원 가까이, 4.2조 원 정도 만기 이후에 샀는데, 그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한 거는 걱정이 없고, 개인이 곧버스를 200억 산 거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계산해 보면 만기일이 6월 10일이잖아요. 13일부터 500억, 700억, 1100억, 1300억, 1500, 한 1600억 정도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기 지나고 개인이 곧버스를 산 게 합쳐보면 1600억 정도 돼요. 그죠? 근데 개인은 4.2조 원의 현물을 샀잖아. 그러니까 곧버스 1600억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개인이 산 건 4.2조 원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600억? 이건 이틀이면 털 수 있어. 응? 이틀이면, 방향만 바꾸면 이틀이면 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4.2조 원은 이틀 안에 못 텁니다. 못 털어요. 최소 4거래일은 걸려. 이걸 뒤집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개인 수급은 상당히 지금 상방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 곧버스는 그에 비해서는 약간 덜한 거죠. 과거에 비하면 덜한 거예요. 과거에 막 700억 뭐 이런 식으로 막 사재기 했잖아요.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닌 거죠. 제일 걱정되는 거는 돈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420이랑 너무 가까워요. 이게 사실 너무 부담이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봉이 하나만 죽으면 돼요. 주봉이 음봉으로 하나만 죽으면 돼. 종가가 하락하면서 저가만 딱 깨주면 끝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397을 가면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상태에서 397, 17포가 내리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여기서 17포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회복하기 엄청 힘들어요. 응? 여기서 17포가 내리면 회복하기 힘들다고. 왜냐면 주봉이랑 이주봉이랑 같이 죽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근데 죽어도 안 내려요. 죽어도 안 내리니까. 머리 아픈 거죠. 과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과열 상태를 유지한 경우를 글쎄요, 저는 제가 실제로 분석하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봉은 말씀드렸잖아요. 1500개 중에 하나도 없다고. 이런 봉은 없어요. 봉 자체가 볼벤과 이격볼벤 상단선 위에서 붕 떠 있는 봉은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의 꼭지도 그런 식으로는 봉을 안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봉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난감한 거죠. 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돈이 개인한테 넘어가고 있다. 개인이 4.2조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은 2.6조 원 정도의 현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매수하면서도 계속 현물을 비싸게 넘기고 있는 건 분명하게 보이는 현상인데, 다만 완전하게 죽이려고 하는 흐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보일 때까지는 조금은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420일을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답을 드릴 수 없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